안녕하세요. 마케터님들, 기획자님,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돈 버는 컨텐츠, 머니 컨텐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트렌드 중에 세 번째로 짚었던 무작위 노출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시대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쉽고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세 번째 트렌드가 무작위 노출보다는 이제는 똑똑한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시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거고 또 어떤 것이길래 왜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이냐고 얘기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각 고객들마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장악을 하는 업체만이 매우 광고 효율이 좋아지고, 또 그렇게 매니아층이나 타겟층을 정확하게 노린 상품군들이 소위 말해서 대박을 치고, 뭐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왜 나왔느냐,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일단 온라인에서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배너 광고를 진행하거나 쇼핑택 광고를 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 뭐 10만 명 들어오면 그 중에 한 1000명은 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직 광고비가 좀 저렴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기업들이 이 온라인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출에 대한 비용이 매우 매우 비싸졌어요. 원래 그 전부터 검색 광고가 너무 비싸다, 쇼핑 검색 광고 너무 비싸다, 그랬는데 이게 더 비싸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SNS 컨텐츠로 이제 히트를 치는 업체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히트를 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또 그것도 비싸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또 온라인의 모바일, 작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의 사용량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는 시간들이 또 무한정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즉 고객이 구매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공간을 많이 본다는 거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노출을 하려니까 당연히 돈은 더 비싸지고 거기에다 경쟁까지 붙었다, 대기업들과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거 나왔어요, 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위 노출 비법을 공유한다거나 뭐 상위 노출 이러면 돼요, 이거조차도 사실은 아주 몇 명만 할 수 있는 매우 비싼 기술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온라인 효율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낭비하면 망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야 된다. 즉 내가 어떤 제품을 팔 때는 이 제품이 정확하게 누구한테 어필될 건지를 딱 찍고,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들, 즉 예를 들어서 뭐 캠핑족이다 그러면 그 캠핑족이 주로 가는 검색하는 제품들, 블로그들, 카페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노는 공간들을 찾아서 거기에만 소위 말해서 내게 노출이 되면은 효율성이 생긴다는 거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특히 이런 방법의 장점은 매우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즉 그냥 다른, 우리가 만약에 검색 광고를 하고 쇼핑몰을 만들고 혹은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유튜버를 하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타겟이 블로그만 한다, 그리고 카페에서만 서식을 한다 그러면 블로그, 카페, 스마트 스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화시킬 수도 있어요. 매우 효율성이 좋죠. 그리고 프로모션 자체도 굉장히 심플하게 갈 수도 있죠. 다만 단점은 시장이 좁지 않을까? 너무 제한된 타겟이니까 시장이 너무 좁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묘한 밸런스를 잘 찾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시대에 대해서 제가 아주 베스트 사례를 언급해 줬던 분이 이 800도씨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800도씨 같은 경우는 제품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 다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매우 효율적이다. 그래서 남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으로 이 회사가 굴러갑니다. 자,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캠핑용 펜이 있다. 캠핑용 펜이, 블랙 아이언이라고 하는 캠핑용 펜 같은 경우는 타겟이 남성들이에요. 캠핑 가는 남성들이고, 캠핑 가는 남성들은 아무래도 좀 뭔가 보여주고 싶고 특별한 남자의 무언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어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 특별한, 거기에서도 그냥 집에 쓰던 후라이팬 들고 가가지고 고기 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캠핑용 팬이라고 이 제품의 포지셔닝을 딱 정했으면 캠핑 블로거들한테 협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랙 아이언이라고 캠핑용 전용 팬이 나왔는데 이걸로 한번 구워 드셔보세요. 라고 해서 캠핑 블로거들이 이제 막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이걸로 했더니 스테이크 맛이 지대로네. 야, 격자 무늬가 짝짝짝짝 잘 나오네. 해가지고 캠핑 블로그를 이렇게 막 장악을 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른 업체들은 캠핑용 팬이라고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 없느냐? 욕심이 많죠. 이 펜은 주방에서도 쓸 수 있고 애기 거 만들어준 데서 쓸 수 있고 캠핑에서 쓸 수 있는데 800도씨는 아예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타겟을 정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캠핑의 시장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그래서 타겟팅을 잡아놓고 꼭 캠핑용 펜이라고 해서 또 블로그한테 협찬하니까 블로그들이 떠들기 시작하고 떠들다 보니까 캠핑 가는데 이 정도는 나도 해야겠는데 하고 남성들이잖아요. 남성들이 소위 말해서 뽐뿌를 받아요. 뽐뿌를 받고 나서 그분들 뭐 쇼핑몰로 오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 간단하잖아. 스마트 스토어에 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저 블로그도 봤더니 진짜 괜찮아. 예를 들어가지고 캠핑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얼리 어답터들이 많아요. 즉 뭐냐면 캠핑 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 혹은 이런 유저분들 중에서 카메라 좋은 거 가지고 다니고요. 드론 좋은 거 가지고 다니고 차 좋은 거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텐트도 비싼 거 써요. 왜? 뭔가 그런 거에 대해 흥미가 많고 얼리 어답터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뭐하냐? 캠핑용 펜으로 아주 무슨 TV 방송국보다 더 잘 찍어.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블로그랑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막 올려. 그럼 자발적으로 얘는 그냥 잘 팔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알아서 블로거들이 홍보해주고 또 스마트폰에서 깔끔하게 구매가 되고 또 자발적인 홍보가 돌고 다시 돌아서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업체 중에 가벼운 철판펜이라고 하는 다다마 특강이라고 하는 펜이 있어요. 이 철판펜 같은 경우는 무쇠 주물, 이 업체는 참고로 주물 냄비, 무쇠 냄비를 파는 업체거든요. 이 업체의 타겟은 이 얇은 철판, 즉 뭐냐면 이 제품의 타겟은 바로 주물 냄비를 써봤던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아이러니한데 주물 무쇠 냄비라고 하면 르크루제, 스타우브, 뭐 로찌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제품이 사요. 일단 처음에는 그게 유명하니까. 그리고 비싸요. 한 15만원, 20만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끓여 먹어봤더니 너무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겁다는 거예요. 되게 무거워요. 팔이 막 나갈 것 같이? 막 3, 4kg, 막 5, 6kg씩 하니까 뭐 한 번 잘못 들으려 그러면 이제 팔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망설여지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다다마 특강이란 제품은 철판, 무쇠로 만들었는데 프레스로 찍었어요. 주물은 모래집에 이렇게 막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프레스로 찍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물 냄비보다는 조금 음식 맛이 살짝 떨어질 수는 있지만 무쇠 냄비의 그 맛은 그대로 또 유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뭐냐? 주물 냄비를 써봤던 사람들이 그래 저게 정말 맛있긴 한데 그냥 가끔 특별한 요리는 여기 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펜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게 이 다다마 특강이라는 거고요. 이 제품은 어떻게 파느냐? 이 제품은 800도씨라고 하는 업체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브랜드 AS 카페예요. 브랜드 AS 카페는 뭐냐면 르크루제라든가 스타우브 같은 로시 같은 제품을 쓰다 보면 칠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AS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막 녹슬고 못 쓰게 되니까 이거를 코팅을 다시 입혀주거나 수리를 할 수 있는 카페를 800도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들어온 사람들은 즉 르크루제나 스타우브를 썼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걸 좀 더 잘 쓰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여기에 들어와 봤더니 이 업체가 또 800도씨의 다다마 특강을 팔고 있어. 봤더니 이 르크루제 한 개 값으로 3개, 4개를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써봤더니 만족도가 너무 좋은 거야. 그걸 또 공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브랜드 에이스 카페 일단 유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체류시간형 쇼핑몰이 있어요. 800도씨에 들어가면은. 체류시간형 쇼핑몰은 참고로 쇼핑몰인데 그냥 시장 가판대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브랜드 스토리라든가 이 제품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써 있어서 체류 시간을 많이 보내게끔 설계된 쇼핑몰을 얘기합니다. 브랜드 에이스 카페 들어왔더니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체류 시간형 쇼핑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럴싸해 보인 거예요.
이게 내가 몰랐을 뿐이지 르크로제나 이런 데는 백화점 다 있는데 800도씨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체류 시간을 좀 보내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명품도 비견될 정도로 아주 괜찮은 제품인 거야. 아, 그래, 한번 사볼까? 그리고 나서 샀더니 만족도도 좋아. 그래서 다시 카페에 들어와서요. 자발적인 공유를 합니다. 800도씨 이거 써봤더니 손도 정말 안 아프고 맛도 정말 좋고 가벼운 요리는 800도씨 짱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펜은 여기서 끝나요. 즉 뭐냐면 카페, 쇼핑몰, 카페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팔아치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또 신규 제품 라이스 쿠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밥솥이에요. 주물 냄비로 만든 밥솥입니다. 주물 냄비니까 무겁겠죠? 밥솥인데 기존의 주물 냄비로 밥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14분밖에 안 걸려 밥을 짓는데 근데 한 7분 정도 되면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와가지고 이 뚜껑이 살짝 열려요. 그러니까 그걸 딱 열어가 또 저어주고 다시 닫아야 돼. 맛있지만 번거롭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 그 단점을 보완한 제품입니다. 밥을 짓는데 이중 그 냄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밥물이 막 올라오다가 이중 냄비에서 딱 멈춰. 즉 밥도 잘 질 수 있고 찜 같은 압력솥 같은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 제품 뭐냐 단점이 있죠. 뭐냐면 신규 제품이에요. 새로운 제품이에요. 기존의 주물 냄비는 이런 제품이 없었습니다. 왜 없냐? 이 제품은 밥을 지어 먹는 동양식 식습관에 맞춰진 제품인데 르크로제나 스타우브, 로시 이런 애들은 해외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물 냄비를 사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야? 궁금해해요. 선뜻 뭐랄까 딱 짓기도 뭐하고 또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검증도 안 됐기 때문에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거의 한 69,000원에서 한 10만원 사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짜느냐? 첫 번째, 다시 어떻게 짜느냐? 2020년 1월에 팬카페에 공지를 올립니다. 이미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800도씨 카페에 자, 이런 라이스 쿠커를 만들 건데, 이 우리 회원들에게만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시험적으로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주물 냄비를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막 신청해요. 몇천 명의 사람들이 막 신청을 해서 그 중에 몇백 명이 씁니다. 쓰면서 이 대표님 뭐 하느냐? 이 신제품의 품질을 안정화시켜요. 모든 제품들은 품질 안정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도 원래 첫 해 나오면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2년차 때는 되면 1년차 때 나왔던 모든 단점들이 보완이 되죠. 그래서 이 라이스 쿠커도 팬카페를 통해서 품질 안정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품질 안정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 클라우드 펀딩에 들어가요. 자, 클라우드 펀딩의 장점은 뭐냐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여기처럼 잘 팔리거나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은 별로 없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은 얼리 어답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기꺼이 쓰고 공유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딱 오픈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을 곧바로 열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키워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라이스 쿠커라고 검색 안 하거든. 근데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니까 일단 팬카페에서 신청을 했지만 안 됐던 사람들이 이제 막 펀딩을 해줘요. 나 계속 기다렸는데 이미 얘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5, 6개월 전부터 기다렸던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펀딩액도 순식간에 팍팍 올라가면서 플러스 알파 주물 냄비에 관심이 있었던 잠재 고객들이 있어요. 주물 냄비가 좋다던데. 근데 이 제품이 클라우드 펀딩이 오니까 이거 그럴싸한데? 그래서 한번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클라우드 펀딩만 보고 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크로스 검색이란 거 합니다. 800도시란 걸 검색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체류 시간형 쇼핑몰로 또 옮겨놨더니 내가 몰랐을 뿐인데 르크로제 스타우보다 혹은 걔네들 못지않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인식이 되고 클라우드 펀딩에 샀던 사람들이 사서 또 써보니까 만족스러워. 품질 안정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또 자발적인 홍보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디로 오느냐? 팬카페에 들어와서 또 800도씨의 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업체의 성장률은 압도적일 수준이었고요. 매출액은 그 인원에 비해서는 직원 1인당 매출액이 몇십억 정도 되는 굉장한 회사입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필수 시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업체가 그냥 주물 냄비니까 주물 냄비 옛날 같이 그냥 검색 광고 올리고 스마트스토어 운영했으면 이 정도 효율을 보였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니즈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는 채널들이 따로 있고, 그 채널들을 맞춰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굉장히 광고 한 번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혹은 광고율이 매우 좋은 상태로 그 시장을 장악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제품이 나한테 3-4개만 있으면 돈을 버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자, 이 캠프밸리라는 업체는요, 그 블로그랑 그 스마트스토어가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카쉘터라고 하는 이 차박 텐트를 얘기를 하면은 이 차박 텐트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서 제품 개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스토어에 짜잔하고 오픈하는 형태였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블로그 채널을 이용하는 캠핑족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블로그가 죽었다, 카페가 죽었다, 인타가 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업군은 아직도 블로그가 유효한 경우가 있고, 어떠한 사업군은 카페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떠한 제품은 유튜브가 주요 홍보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에 어디를 많이 이용하는가, 우리 고객들이 이걸 한번 지켜보시고, 다만 어쨌든 이 캠프밸리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그 제품을 소통을 합니다. 이 제품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때요? 이 제품은 어떨까요? 하고 나서 이 제품을 땅 해가지고 잘 팔았어요. 잘 팔으니까 이 제품이 이제 상품성이 좋으니까 이제 카페들, 캠핑 카페들에게 캠프밸리 카쉘터 좋더라고요 해가지고 작년에 굉장한 성장을 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캠핑 붐을 타고. 자, 근데 만약에 이 업체가 지금은 그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필수 시대에서는 좀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하느냐? 자, 볼게요. 만약에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를 해가지고 이제 상품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스토어에서 팔았어. 판 다음에 카페에서 이제 이 카실도 정말 좋더라고요 하면은 여기에서 이탈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캠프밸리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코베아는 들어봤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페이트 캠프는 들어봤지만 캠프밸리 모르겠어. 그래서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카페들도 보면은 제휴된 상품들을 주로 홍보하게 돼 있는데 막 잘려 나가기도 해요. 이거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제품이 아닌데. 자, 이 업체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패턴으로는 체류 시간형 쇼핑몰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캠프밸리라고 검색하고 하는 남성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왔더니 이거 칸투칸 같이 꽤 진정성이 넘치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블로그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또 펀딩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펀딩을 동시에 진행을 해가지고 잠재 고객들도 또 캠프밸리란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블로그, 사이트, 카페에서 또 캠프밸리를 막 떠들어요. 떠들다 보면은 나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떠든 사람이 몇 배가 돼요. 그렇게 끝나느냐? 그렇게 안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진출하냐면 이 캠프밸리를 주로 사는 사람들하고 조인을 해요. 뭐냐면 캠핑장 같은데 협찬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정한 캠핑장에 캠프밸리를 체험해 보세요. 아니면은 캠프밸리 이용자들만 몇 퍼센트 할인, 캠핑장에 가면 캠프밸리 카쉘터 무료로 장착해드려요. 편하게 장착해드려요. 뭐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성시대의 성공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블로그로 상품이 개발이 되고 스마트도 팔리고 카페에서 몇 번 얘기하다 끝났다면 이젠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 번 검색한 사람들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르면서 자, 우리 회사 굉장히 커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펀딩에서 우리 제품 완전 신제품이에요. 잠재곡들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블로그나 카페 와가지고 카쉘도 정말 좋더라 이게 떠들고, 내가 어딜 캠핑장에 가게 되면 캠프밸리가 계속 보이고, 그 내가 가려는 캠핑장에 캠프밸리 사면 또 할인도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올릴 수가 있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컨텐츠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례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느냐? 원래 있었어요. 이런 전략들은 원래 최상위몰들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원단 쇼핑몰들이 있어요. 원단 쇼핑몰들 보면은 전통의 강자가 있죠. 네스홈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압도적인 1등이었던 업체예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잡기 위해서 원단을 팔아요. 원단을 파는데 잡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네스홈 카페를 운영했고, 여기 회원이 5만 명이 훌쩍 넘어갔어요. 지금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카페를 운영합니다. 왜? DIY나 원단 사는 사람들은 지식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언가 하기 전에 무언가 카페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 뜨개질 카페 이런 카페를 먼저 가입을 하고 나서 정보를 듣고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썸은 2005년부터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업계로 단숨에 1등이 올라갔죠. 왜? 쇼핑몰하고 커머스만 가지고 있는 것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경쟁업체인 청가게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청가게라고 하는 업체는 이거를 벤치마킹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또 청가게 카페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한 3만 3천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올라가요. 넷썸이 만약에 위에를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렇게 막 따라와. 그래서 청가게는 근데 멈추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맞게 이제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서 뜨개질 검색한 사람들한테도 컨텐츠를 뿌려주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서 뭐 정보를 뜨개질 정보 1단계, 2단계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봐요 이런 것들도 뿌리면서 또 쇼핑몰로 연결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업계에서 최상위권의 쇼핑몰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근데 이게 좀 비쌌어요. 왜냐면 카페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몇만 명씩 카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즉 뭐냐면 옛날에 고객들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한두 개였어요. 내가 뜨개질을 한다 라고 하면은 카페에만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떻다? 커뮤니케이션이 무한정에 가깝다. 카스도 보고요. 유튜버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카페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적응한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바늘 이야기라고 하는 업체예요. 바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송영애 씨의 바늘 이야기라고 해서 파주에 있는 전통적인 유명한 업체예요. 송영애 씨라고 하시는 분이 그 책을 내셨고, 그 바늘 이야기라는 책을 내셨고,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뜨개실 같은 걸 파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기존의 업체들이 막 카페 몇만 명 있을 때 이제 침만 흘렸죠.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지금 기회가 열린 거예요. 기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자 바늘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따님이 이제 김대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똘망똘망하고 엄청난 학구열에 불타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마스크 짜는 법이라든가 뭐 식빵 소위 말해서 트렌드에 맞춰진 그 뜨개실 같은 것들을 막 홍보를 해요. 면 마스크 짜는 법, 에어팟 케이스 실로 짜는 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톡톡톡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아이팟 케이스 같은 거 한번 따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런 걸 또 팔아요. 스마트 스토어 그거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뜨개실 보면은 초급, 중급, 고급이 있거든요. 초급용 제품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막 뿌려요. 식빵 수세미라든가 아이팟 케이스라든가. 근데 뭐 스웨터라든가 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취급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초급자라든가 유튜브를 보고 온 사람들이 빠르게 구매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들만 나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을 사이트로 유도를 해요. 바늘 이야기 사이트로. 바늘 이야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제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초급용 제품도 있고 중급용 제품도 있고 고급용 제품도 있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취미반 클래스도 있어요. 파주 본점에서 취미반으로 클래스를 해. 자,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온 사람들은 그래 내가 처음에 식빵 이렇게 수세미도 만들어보고 에어팟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근데 바늘 이야기 사이트에 가니까 취미반이 있어. 취미반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바늘 막 와서 또 이제 클래스를 해요. 그러면 그게 또 블로그에 그대로 나와. 블로그에 남고 그게 막 퍼지면서 뜨개질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이 바늘 이야기를 일종의 하나의 상징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뭐가 있냐? 이 바늘 이야기는 심화반도 있고, 브리오 신 가정도 있고, 탑다운 니트반도 있고 해가지고 고급 가정도 있어요. 즉 뭐냐? 사람들한테 초짜인 사람들한테는 초짜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고요. 그 사람들이 크면은 쇼핑몰에서 취미반과 고급반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이분들은 뭐냐면 빅파워 커스터머예요. 뭐냐면 한 번 사면은 많이 사. 또 계속 사. 그리고 충성도도 좋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뜨개질 하셨던 분은 2년 만에 35억을
걸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사도 나와 있어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필수 시대. 좀 어려우시죠? 어렵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이 채널을 보고 있다는 건 고수가 좀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내가 파는 컨텐츠가 그냥 흩 뿌려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판매로 이어지고 싶다. 이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컨텐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상품을 기획할 때, 내가 컨텐츠를 기획할 때, 돈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한 1분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채널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예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채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최상위몰들을 아까 네스홈이나 청가기처럼 다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의 위력은 사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한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강해지는데, 즉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장악을 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을 벗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중견기업으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수영복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강자 업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스윙닥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원래 수영복 쇼핑몰인데 그 전에 뭘 하냐면 스윙닥터, 즉 수영하는 것을 고쳐주는 닥터로 이렇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잡고 쇼핑몰로 넘기는 형태였어요. 근데 경쟁사였던 업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예시로 아쿠아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아쿠아몰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하고 있는 스윙닥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빡신 거죠. 뭐냐면 아무리 할인을 해도 이 스윙닥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스윙닥터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정도 장악을 했잖아요. 수영하는 사람들을 먼저 끌어들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니까.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느냐. 내가 쇼핑몰만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든 장악하지 않으면,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하냐면 내가 그래 스윙닥터처럼 전문적인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그래 전국 수영장이라는 포스팅을 해요. 전국 수영장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수영복을 고를 때 수영복을 예뻐서 고를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비키니나 이런 비치웨어가 아니고 이런 실내 수영복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새해가 됐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운동들을 검색하고 그 중에 수영의 효과 이런 거 검색한 다음에 동네 수영장을 검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수영장에 등록을 한 다음에 수영복이 어떤 게 좋은지를 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수영복이 어떤지를 보는 데 있는 곳이 바로 스윙닥터인 거예요. 아니면은 수영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스윙닥터인 거예요. 그럼 그 앞단에서 갑니다. 그 앞단이 뭐죠? 전국 수영장에 대한 포스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초구 수영장 포스팅, 강남구 수영장 포스팅, 파주의 무슨 수영장 포스팅. 장점 뭘까요? 자, 이 수영장 포스팅은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할 리가 없죠. 공공기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 업체는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예요? 뭐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만 물어보고 그 업체의 사진이나 이런 걸 쓰면서 전국 수영장들을 포스팅을 다 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루 20명 들어오던 블로그가 5,000명씩 막 들어옵니다. 왜? 전국 수영장 모음 사이트가 된 거예요. 이 블로그가.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아쿠아몰이란 게 계속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영복을 살 때쯤 되면은 아쿠아몰이란 게 이제 스윙닥터급으로 이제 익숙한 거야. 일단 해소가 됐죠. 여기서 안 끝납니다. 쇼핑몰 들어온 사람들을 팬을 만들기 위해서 구매 금액별 적립금을 막 때린다든가 전단지를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뭐 제품을 전단지를 나눠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장기 구매로 연결시키는 끈을 던진 다음에 또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할 때도 수영장 동호회한테 떡을 막 배달해요. 새벽에 떡을 막 배달을 해서 그럼 떡 배달 그냥 무료로 해주냐? 아니에요. 수영장은 보통 동호회끼리 끈끈한 연대가 있습니다. 동호회끼리 뭐 수영복 단체로 사기도 하고 뭐 수모를 단체로 맞추기도 하고 이런데 그 동호회들이 인증샷을 찍어준 새벽에 떡을 배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사이트에 수영장 동호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와글와글 거리고 또 사이트에는 소위 말해서 다른 커뮤니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빨간색 아까 전에 커뮤니티를 장악했던 회사고 여기가 경쟁사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요, 물론 상품이 그 업체랑 비슷해야 되고 가격도 비슷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제 무한 경쟁에 딱 다다랐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더 끈끈하게 유지하느냐가 결국 생존을 가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전략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것들이 왜 트렌드가 될 거라고 예상하느냐? 과거에 비해서 커뮤니케이션 공간들이 많이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카페 한 개 운영하면 끝이었어. 이게 아니라 어떤 데는 아직도 블로그 이용하고 있고, 어떤 데는 카페 이용하고 있고, 어떤 데는 카페에서 유튜버로 이동하고 있고, 어떤 데는 페이스북에서 뭐 유튜버로 이동하고 있고, 어떤 데는 인스타그램에서 스마트톡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현직 마케터지만 어떤 업체를 만나거나 진행할 때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실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마다 제품 기획이 달라져요. 인스타그램에 그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업체 같은 경우는 디자인하고 패키지에 목숨을 걸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품이 만약에 검색 광고가 강하다, 검색 광고로 여전히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체류 시간에 목숨을 걸고, 아니면은 유튜버나 아니면 페이스북으로만 홍보 채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이밍의 강렬함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 것처럼, 왜냐면 한번 딱 비교할 때 머리를 딱 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 그리고 그런 채널을 딱 했을 때 팔고 끝이 아니라 고객들이 다시 들어와서 후기를 남기게 하고, 그 사람들이 팬을 만들 수 있게끔 카페를 세팅하고,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 그 중에 VIP 몇 명은 또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은 또 신규 제품이 나왔을 때 무조건 먼저 주고, 그 사람들 영상을 이렇게 얻어내고 하는 특혜를 받는 VIP 고객들을 만들어내고 해서 채널을 잘 짜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래야 광고 효율이나 구매 효율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 제품, 그런 효자 커뮤니케이션이 나한테 몇 개가 있으면은 대박이 나니까요. 자, 이해가 좀 되실까요? 좀 어려운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사실은 상품이 최고의 커뮤니케이터예요. 뭐냐? 어떤 특정 상품이 특정한 고객에 맞춰서 나온 것만으로도 얘는 알아서 바이럴이 됩니다. 800도씨가 블랙 아이언을 캠핑용 전용 팬이에요라고 지정한 그 순간부터 얘는 바이럴 요소가 완벽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막 내가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면,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하면,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유튜버에 맞는 블로그에 맞는, 카페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지정을 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케팅 플랜들, 그 컨텐츠들이 엄청난 효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도 상품 기획 전성시대랑 이 커뮤니케이션 컨텐츠는 사실 되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렌드에 맞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썼어요. 아니면 내가 포장할 때 소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것도 당연히 효과적이에요. 뭐 소독을 하는 칫솔이 있고 소독을 안 하는 칫솔이 있습니다. 어떤 걸 사시겠어요? 이게 월간 칫솔이라고 하는 네이버 1등 칫솔인데, 이런 것처럼 트렌드에 맞춘 커뮤니케이션도, 즉 컨텐츠 라이브 시대라고 해서 제가 네 번째 트렌드로 잡은 컨텐츠 라이브 시대로 또 이어집니다. 즉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컨텐츠를 이해를 하면은 상품 기획도 명확해지고 컨텐츠도 생명력을 갖고 계속 업데이트되거나 훨씬 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이해한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를 한 사람, 이 커뮤니케이션 컨텐츠에 대해서 이해를 한 사람은요, 대세에 별로 집착을 하지 않아요.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제품을 효과적으로 팔고 그 제품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오직 나만 보게끔 충성도를 높이고, 그 충성도가 돈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머니 컨텐츠를 만드는 마케터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필수 시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